김은중이 머리에 이제 두정부 혈종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뇌 안에 이제 멍이 든 그런 것이 부검에서 이제 나타났었는데 이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전기로 뭐 머리를 내리쳤느냐 아니면 당수 무슨 뭐 격투기나 뭐 이런 걸로 주먹으로 내리쳐서 이렇게 되느냐. 국방부는 이거에 대해서 뭐 칠 공간도 없고 무기도 없고 뭐 또 무전기도 훼손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해서 그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충청에 대한 경험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아예. 그래서 책으로는 뭐 우리가 이걸 모든 걸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현장을 가서 보니까 탄두를 보고 그 방카의 높이를 보니까 서서 때릴 수 있는 스페이스가 공간이 없어요. 저는 그 현장을 가게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이것이 그 미군 측의 거부로 합조단에서 유가족을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 우선 이감으로 생각하고 사건 당시 그 기록을 보면은 그 2.4m의 높이입니다. 제 아들이 저하고 키가 같은 175cm입니다. 그때 2.4m인데 그때 샌드백이 한 줄이 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걸 그 당시에 10cm로 치고 그 다음에 제 아들이 175, 분화 3cm 해서 185에다가 뭐 188. 그러면 2.4m에서 그 높이를 빼면은 다른 사람들이 갔을 때 보니까 밑에 샌드백이 그 10cm짜리가 3단계로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단자는 아니지만 무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무술을 많이 한 사람들, 그 태권도나 합기도 또 제 경험을 비춰서 봤을 때에 그 60cm 내 그 정도 공간이면은 충분히 칠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지금 여기에 그 수도를 내려쳤을 때는 그 머리카락이 있고 모자가 있기 때문에 그 여기에 외상이 생기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98년 2월 24일) 날 김은중이가 사망하고 나서 이 사건에 대해서 1, 2차 국방부 조사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98년도 12월 달에 특조단이 다시 재조사가 이제 들어갔을 때, 그리고 난 이후에 그 결과 발표를 99년 4월 달에 이제 하게 되는데요. 1차 수사 결과 발표를 전후해서 국방부가 제출한 사진 자료는 사망 사건이 발생한 후 무려 4시간여 흘러서 미군 범죄수사대 수사관과 한국군 수사관들이 촬영한 사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것이 유일한 현장 사진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수사가 진행되고 그 2차 수사의 많은 문제점들이 확인되는 과정에서 최초로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별도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의 정보하사관이었던 포터 하사가 사건 발생 직후 정보장교의 지시에 의해서 사건 현장에 도착해서 사진을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초동수사 때 미군이 찍어놓은 사진,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포터 하사의 필름 또는 그 필름에서 바로 그 현상 인화된 사진의 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의 답변은 그때마다 미군이 안 준다. 그렇다면 미군에 보낸 공문이라도 보내달라. 또 미군에서 거절했던 공문이라도 너희들이 그랬다면 내놔봐라. 근데 그걸 못 내놨단 말이죠. 국방부에서는 이 필름 제출을 요청한 날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 이제 국회 정태영 하경곤 의원 보좌관이 국방부에다 굉장히 강하게 항의를 하니까 무려 10여 차례에 걸쳐서 공식적인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국방부는 그때마다 미 당국이 협조하지 않아서 자기네들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한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빨리 제출하지 않으면은 더 심한 꼴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마침내 그 자료를 받아냈습니다. 포터 하사가 촬영한 200여 장의 칼라 사진 자료였습니다. 그 칼라 사진 자료를 쭉 훑어보던 과정에 8장 정도의 사진이 별도로 편철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편철된 사진 8장은 모두 사건 현장에 놓여진 권총 위에 미군이 사용하는 철모가 놓여져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군 범죄수사대와 한국군 수사관이 촬영한 사건 현장 사진에 의하면 김은중이 팔 앞에 권총이 떨어져 있는 사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촬영 이전에 최초로 촬영된 정보화사 포터가 촬영한 사진에는 그 권총 위에 철모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미군들이 사용하는 철모입니다. 그런데 그 철모는 미군뿐만 아니라 바로 241GP에 근무하는 부소대장 이하 모든 소대원들이 착용하는 철모이기도 합니다. 전역한 그 부대에 근무했던 사병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철모가 누구 것인 것 같느냐. 우리가 지급받고 그다음 미군들이 쓰고 하는 철모는 분명히 다릅니다. 밴드가 이렇게 뒤틀려져 있는데 이거는 손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그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손으로 막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 철모에 그 캐모 밴드라고 고탄력 밴드가 있어서 이름표를 이제 그 부착할 수 있는 이런 그 쉽게 말하면 고무줄인데 이것이 거의 벗겨질 만큼 그 철모의 상단으로 올라가서 약 90도 정도가 이제 돌아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강한 것이라서 이게 손으로 확 잡아당겨갖고 앞줄을 이렇게 끌어올리지 않으면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캐모밴드가 여기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사진을 보니까. 그건 일부러 손으로 확 하고 잡아당기거나 아니면 큰 충격이 없는 한 거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거기 홈까지 파져 있기 때문에. 그 철모에 그런 충격이 가해졌다면은 김은중이 머리 두정부에 머리 꼭대기에 그 혈종하고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 두정부에 나타난 그 혈종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이제 다른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제 그 영어로 서큐테이너스 히메토마를 하는데 그건 이제 분기에 의해서 생겼다고 봅니다. 왜? 이제 일설에 의하면은 골절에 의해서 생겼다고 보는데 오른쪽 척두부 이 부분이 뇌가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절은 앞쪽에 조금 이렇게 파편처럼 있었고 위쪽으로 골절이 올라가 있었고 분명히 골절이 있는 부분이 사진상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절은 저희들이 두피를 벗길 때 이 파란 선이 두피를 벗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골절이 차 입구에서부터 두정부까지 가긴 가는데 왜 그 꼭대기에서만 피가 생기고 그거는 총상하고 상관이 없다. 총상하고 상관이 분기에서 제3자에서 가야지 가능성이 그렇죠. 예. 두피의 상처가 어느 한 없다면은 모든 상처가 통째로 생긴 것이다. 김은중이가 만약에 타살됐다면 이것은 타살한 이의 철모라는 저희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국방부는 그 철모의 주인을 사건 현장에 사건 발생 이후에 출동한 미군 군의관 아리스데이의 소유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사건 당일날 김은중이가 사망한 날 미군 군의관인 아리스데이라는 사람이 현장을 방문했고 그 아리스데이가 김은중이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쓰고 왔던 그 철모를 벗어서 자기 등 뒤로 돌려놓고 그리고 확인하니까 김은중이가 사망했고 그래서 너무 당황하고 급한 나머지 그 철모를 깜빡 잊고 그냥 벙커에 놓은 상태로 나가서 로펜버그 대대장한테 이제 사망을 보고했고 그 사이에 이제 포토 하사라는 정보 하사가 사건 현장에 들어가서 사진 촬영을 하는 과정에 그 미군 군의관 대위인 아리스의 철모가 찍히게 된 거다.
사건 현장을 최초로 촬영한 포터 하사가 사건 현장에 먼저 도착했는가, 아니면은 군의관인 아리스데이가 먼저 도착했는가. 241 GP는 외부인이 출입이 통제된 GP입니다. 그런 241 GP에 외부인이 출입할 때 241 GP 상황실에서는 정확하게 몇 시 몇 분에 누가 출입을 했는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 사건 현장을 찾은 순서가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그 사건 현장에 사건 발생 직후에 경비대대 대대장부터 많은 인사들이 사건 현장을 찾습니다. 이게 차량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면 그 현장에 가보면 이게 사방이 철조망으로 다 둘러싸여 있거든요.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 24시간 내내 근무를 하면서 몇 시 몇 분에 몇 번 차를 타고 누가 들어왔고 이거 다 기록을 한단 말이죠.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할 때는 무조건 다 적어야 돼요. GP인데 나가는지도 모르고 들어온지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죠. 북측의 행동 다 기록이 되고 상황실에서는 상황실 나름대로의 그 안에서의 일어나는 그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모든 것들 다 기록이 되고. 사건 당시에 그 현장을 방문했던 로펜버그 대대장이라든지 미 정보화사 포토, 그리고 정보장교 클라크 데이, 이런 사람들의 모든 진술을 종합한 결과 그 상황별 도착 시간을 본다고 하면은 포터 화사는 이미 그때 벙커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있었고, 포터 화사 사진 찍고 난 다음에 아리스데이가 의무장교가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아리스데이가 사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촬영했다는 것입니다. 그 철모 사진을 놓고 스캐닝을 해서 컴퓨터로 그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면은 더 중요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국회 제출했던 사진은 A4 용지에 칼라 프린터로 인쇄된 사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상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사진의 필름과 원판 사진만이라도 확보를 한다고 하면은 철모 뒤에 그 야광띠가 2개가 있는데 그 야광띠에 흐릿하게나마 한글의 흔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군 사병들은 그 철모 야광띠에 자기의 이름을 적어 넣는다고 합니다. 미군의 경우에는 그 야광띠에 자기의 이름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철모 앞부분에 이 계급장이 있는데 계급장 바로 밑에 그 자수로 자기의 이름을 써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 사건 현장에 근무했던 전역병들의 증언을 종합해 본다고 하면은 야광띠에 이름을 써놓는 것은 한국군 사병들이고 당연히 그것은 한국군 사병의 철모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방부는 미군이 미국 본토로 그 사진 필름을 가져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확보하지도 않았고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 철모 사진의 존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미군은 그걸 분명히 사진을 찍어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협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동에 자기네가 조사했던 1차 조사 때 그런 얘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죠.